미수가 바로 알기.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아의 보호자분들께 미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미수가 또는 조산아란 재태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를 말하며 저체중 출생아란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합니다. 이들은 여러 신체 장기 및 기능들의 미성숙과 태내 영양 축적 결핍으로 인해 정상 신생아에 비해 출생 후 적응이 불리하며 특히 재태 기간이 짧을수록 출생 체중이 작을수록 여러 질병과 합병증 등에 더욱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미수가의 특징. 체온 조절. 미수가는 체중에 비해 체표면적이 넓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인큐베이터나 온열 집중 치료대에서 돌보게 됩니다. 인큐베이터의 경우 출생 체중이 1,700g 이하인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환아가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연적인 현상으로 3일에서 10일 정도 몸무게가 감소하였다가 이후 1,700g 이상으로 몸무게가 증가하고 체온 조절을 잘하는 경우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호흡기계. 일반적으로 호흡은 들숨을 뜻하는 흡기, 날숨을 뜻하는 호기와 호기 후 흡기 사이의 시간인 휴지기로 나눌 수 있는데 미수가의 경우 5초에서 10초 동안의 휴지기 후에 10초에서 15초 동안 빠른 호흡이 뒤따라오는 주기성 호흡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호흡 중추의 발육 미숙과 폐 표면 활성제의 부족으로 출생 후 신생아 빈호흡과 무호흡 및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태변 흡인 시에는 태변에 의한 태변 흡인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미수가 호흡 양상의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호흡과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엑스레이와 피 검사를 실시하여 환아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산소 투여, 기도 삽관, 고빈도 환기요법을 포함한 인공 환기요법, 폐 표면 활성제 보충요법 등을 실시합니다. 4주 이상 기계호흡기나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아의 경우는 만성 폐질환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퇴원 시에도 산소나 가정호흡기계를 가지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 폐질환을 가진 환아의 경우에는 향후 성장지연, 천식,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재입원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심장 박동수의 정상 범위는 분당 120에서 160회로 100회 미만인 경우에는 서맥, 180회 이상인 경우에는 빈맥으로 분류합니다. 미수가의 경우에는 빈맥, 서맥, 부정맥, 저혈압 및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단을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맥관 개존이 확인된 미수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맥관 개존증이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경계. 미수가의 경우 출산 전후 합병증 또는 뇌조직과 혈관의 이상으로 인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뇌실내 혹은 두개내 출혈과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 신생아 뇌졸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머리 초음파를 시행하고 필요시 뇌 CT나 뇌 MRI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황달. 미수가는 간 기능이 미숙하여 혈액 속의 빌리루빈 농도가 조기에 증가하는 황달이 생길 수 있는데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아질 경우 핵황달 또는 뇌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속의 빌리루빈 수치를 검사합니다. 심한 황달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생 체중 1250g 이하의 환아는 예방적으로 광선 치료를 시행하는데
광선 치료는 환아의 상태에 따라 입원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계. 미숙아의 경우 소화 흡수 능력이 미숙하고 고농도의 우유를 섭취할 경우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위험이 높아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태주수 32주 미만이거나 1,500g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의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는데, 수유 방식은 일반적으로 빨고 삼키고 숨쉬는 것이 가능한 32주부터 젖병 수유가 가능하고, 제태주수 32주 미만이거나 기관삭관이 되어 있거나 빠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위장에 연결된 관을 통해 수유를 진행합니다. 미숙아 망막증. 미숙아 망막증이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나와야 할 망막이 대기에 노출된 채로 성숙함으로 인해 망막혈관이나 섬유 조직이 과다하게 증식하고 그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미숙아 망막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태주수 32주 이하이거나 2,000g 미만인 환아의 경우 또는 미숙아 망막증의 위험이 있는 환아의 경우 정기적으로 망막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혈액계. 미숙아에게 빈혈은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 수유를 하는 경우 엽산을 처방하여 먹게 되고 생후 4주 이후에는 철분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혈소판 감소증, 범발성 혈관 내 응고증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출혈이 심한 경우 수혈을 하게 됩니다. 내분비계 및 신장계. 고혈당, 저혈당, 전해질 및 수분 이상, 효소 호르몬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체중을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갑상선 호르몬 이상과 선천성 대사 이상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 미숙아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하므로 면회 시 반드시 손을 씻고 장갑, 마스크, 비닐 가운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핸드폰에는 세균이 많이 있으므로 면회 전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닫고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 시에는 환아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쌍둥이 면회 시에는 쌍둥이 간 교차 감염이 가능하므로 환아 한 명당 다시 손을 씻고 장갑, 마스크, 비닐 가운을 새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미숙아는 엄마로부터 충분한 양의 칼슘과 인산을 받지 못해 골 감소증이 흔하고 이로 인해 쉽게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 골절 위험이 있는 환아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피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부. 미숙아는 만사가에 비해 피부의 제일 바깥층인 각질층이 적어 외부로부터의 피부 보호 기능이 부족하고 표피를 통한 수분 소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진피에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부족하여 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피부가 연약하여 각종 도관의 고정용 테이프로 인한 피부 벗겨짐이나 장기간 누워서 지내는 자세로 인해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 연속적이고 강렬한 조명은 환아의 눈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수면 시간 결핍을 가져올 수 있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은은한 조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청을 조기 진단하여 청력 손실로 인한 언어 장애를 최소화하고 언어 발달을 위한 청각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원 전 청력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숙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